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Y뉴스에서 장시호 씨 얘기를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서 예. 무슨 얘기예요? 장시호 씨가 이제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에서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죠. 이모와 조카 사이에 뭐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장시호 씨는 왜 잇따라 숨겨진 사실을 폭로하나? 그러니까 요즘 대선 전국이어서 이 재판 얘기를 이 국정농단 재판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조금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재판 벌어지고 있죠. 사실 지금 이 재판을 한 몇 차례 열린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잘 모르겠어요. 특검 관련 재판이 한 40회에서 50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만 40회에서 50회? 예, 삼성 관련만 일주일에 8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8차례 열리는데 예. 특검보 4명하고 검사 8명이 변호사 100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100명이나 있어요. 저쪽 상대. 삼성 사건만, 이재용 사건만 20명이고요. 와. 나머지 피고인 15건에 31명이 기소되어 있으니까 예. 그 변호인이 한 100명쯤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재판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순실 씨 재판 얼마 전 벌어진 최순실 씨 재판에 등장한 장시호 씨의 발언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나 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끄던 게 삼성동 2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 2층에 최순실 씨가 돈이 있다. 그 심지어 뭐 그 돈이 있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장시호 씨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좀 잘 설명해 주세요. 2016년 12월 4일에 네. 최순실, 장시호 두 사람이 검사실에서 나란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갑자기 최순실 씨가 검사한테 목마르니까 물 좀 갖다 주세요. 검사를 피하게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장시호 씨한테 메모를 썼죠. 삼성동 2층 방, 유주, 유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유주는 뭐 최 씨의 손자 얘기고요. 삼성동은 아까 방금 얘기한 박 전 대통령 자택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호야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집 2층에 가면 금고가 있어. 네. 거기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유주 유치원비로 써. 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손자를 좀 키워달라 뭐 이런 얘기. 그런 내용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내곡동 그 집. 박 대통령이 최근 구입했다는 그 집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박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팔고 새로 내곡동 집을 샀지 않습니까? 예. 그 집도 최순실 씨가 골라준 집이다. 장 씨는 그 지난 24일 열린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예. 최근 뉴스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사간 집을 봤는데 그 집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 내가 본 기억이 있다. 최순실 씨가 아마 집을 보여준 그림에 있었다. 그래서 최순실 씨는 내곡동 집은 이번에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 예. 지난해 유엔 빌리지를 물어본 것은 내가 살려고 알아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예. 장 씨가 저는 본 것만 기억한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당시에 유엔 빌리지에 혼자 다녀와서 연예인도 사는 곳인데 이사장, 박 전 대통령 얘기하죠. 이사장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하기까지 했어요. 이사장, 박 전 대통령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게 정부 문서를 너무 많이 보내서 불평을 하게 됐다 이런 증언까지 했고. 그런 증언도 재판에서요. 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최순덕 씨가 지난해 10월 26일 자신의 부탁을 받고 박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그래서 최순실 씨의 귀국을 독촉했다. 그런 사실도 법정에서 폭로하게 됐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본인이 윤전추를 통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직접 전화를 걸지 못할 상황이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윤전추에게 연락하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뭐 내용을 다 구성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여럿 나왔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집 2층에 가봐. 거기 있는 돈 꺼내다가 내 손자 양육비로 써. 네. 이거는 대통령 집에 있는 돈이 최순실 씨도 두 사람의 돈이 왔다 갔다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통일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건데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언성 높이면서 싸우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진술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장시호 씨가 그런 얘기까지 했죠. 이런 얘기 아까도 특히나 그 동계 영재센터 얘기를 가지고 최순실 씨는 그게 장씨 거다. 그리고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장시호 씨가 나중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말까지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와인은 이거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조카 장시호 씨가 네. 왜 잇따라 숨겨진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숨겼던 그 사실을 재판에서 이렇게 폭로하는 것이냐.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특검과 검찰 법조계에 두루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모 최순실 씨와 조카의 관계가 정상적인 이모 조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 또는 일방적으로 불임을 받는 관계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혈연 관계의 조카 이모 사이는 아니다. 이 둘 사이는. 심지어 뭐 어떤 특검 관계자는 고양이 앞에 쥐도 못 대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을 관계였다는 거 조카와 이모하고 조카가? 갑을 관계 이상이라는 그 얘기죠. 이상이다. 예,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뭐 특검의 한 관계자는 장 씨는 기본적으로 이모가 밉기 때문일 것이다. 아까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4차 공판에서 이제 언성 높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모가 조카인 장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장 씨가 버르고 화를 내는 장면을 보면 이게 좀 보통의 관계는 아닌 것 같죠. 아닌 느낌이 들어요. 예. 두 번째는 장시호 씨의 평소 멘탈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멘탈이 그렇다는 건 정신이 그렇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의 스타일이. 장 씨를 조사한 특검 관계자는 장 씨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형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해 솔직하게. 예. 특검의 한 관계자는 장 씨는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지만은 공부를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건 맞다. 기본적으로 머리 좋은데 뭐 성실하지 않은 스타일들 이런 느낌? 있는 건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한다. 이걸 뭐 감추려하거나 뭐 해서 그러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고요. 이걸 뭐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자면은 장시호 씨의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요. 예. 세 번째는 한간에서 분석하는 대로 양행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했고 재판에서도 적극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의 양형에.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 사복 차림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요. 애가 볼까 봐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예. 빨리 나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만 특검에서는 장 씨의 평소 스타일 때문이지 이게 양형 때문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장 씨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팀장, 수사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어떤 피의자도 그렇게 하겠느냐. 어떤 편지예요, 그 편지는? 손편지 고맙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취지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스타일이 원래 그렇다. 숨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가장 큰 답변을 찾을 수 있겠군요. 그래요. 근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박영수 특검하고 검찰이 갈등 겪고 있다. 이건 진짜예요, 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일주일에 40-50차례 재판이 열리는데 예. 파견 검사 8명, 특검보 4명, 12명이 재판 관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수사 때보다 훨씬 몇 배로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 수사 대응을 또 일일이 변호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답변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고 있어서 추가로 다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파견시켜 달라 그러니까 대검찰청이나 법무부가 해줄 듯이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갈등을 겪고 이게 있다. 지금 제대로 안 해주면은 사실 양재식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차례 재판에 들어가기도 하고 블랙리스트는 일주일에 4차례 열립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한번 떼서 다시 한번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중요한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특검 관계자는 고양이 앞에 쥐도 못 대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을 관계였다는 거 조카와 이모하고 조카가? 갑을 관계 이상이라는 그 얘기죠. 이상이다. 예,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특검의 한 관계자는 장 씨는 기본적으로 이모가 밉기 때문일 것이다. 아까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4차 공판에서 이제 언성 높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모가 조카인 장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장 씨가 버르고 화를 내는 장면을 보면 이게 좀 보통의 관계는 아닌 것 같죠. 아닌 느낌이 들어요. 예. 두 번째는 장시호 씨의 평소 멘탈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멘탈이 그렇다는 건 정신이 그렇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의 스타일이. 장 씨를 조사한 특검 관계자는 장 씨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형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해 솔직하게. 예. 특검의 한 관계자는 장 씨는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지만은 공부를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건 맞다. 기본적으로 머리 좋은데 성실하지 않은 스타일들 이런 느낌? 있는 건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한다. 이걸 감추려하거나 해서 그러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고요.
이걸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자면은 장시호 씨의 그런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요, 예. 세 번째는 한간에서 분석하는 대로 양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했고.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Y뉴스에서 장시호 씨 얘기를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서 예. 무슨 얘기예요? 장시호 씨가 이제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에서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죠. 이모와 조카 사이에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장시호 씨는 왜 잇따라 숨겨진 사실을 폭로하나? 그러니까 요즘 대선 전국이어서 이 재판 얘기를 이 국정농단 재판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조금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재판 벌어지고 있죠. 사실 지금 이 재판을 한 몇 차례 열리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잘 모르겠어요. 특검 관련 재판이 한 40회에서 50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만 40회에서 50회? 예, 삼성 관련만 일주일에 8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8차례 열리는데 예. 특검보 4명하고 검사 8명이 변호사 100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100명이나 있어요. 저쪽 상대. 삼성 사건만, 이재용 사건만 20명이고요. 와. 나머지 피고인 15건에 31명이 기소되어 있으니까 예. 그 변호인이 한 100명쯤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재판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순실 씨 재판, 얼마 전 벌어진 최순실 씨 재판에 등장한 장시호 씨의 발언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들이 여럿 나왔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네. 대통령 집 2층에 가봐. 거기 있는 돈 꺼내다가 내 손자 양육비로 써. 네. 이거는 대통령 집에 있는 돈이 최순실 씨도 두 사람의 돈이 왔다 갔다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통일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아주 얘기죠.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건데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언성 높이면서 싸우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진술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장시호 씨가 그런 얘기까지 했죠. 이런 얘기 아까도 특히나 그 동계 영재센터 얘기를 가지고 최순실 씨는 그게 장씨 거다. 그리고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니까 장시호 씨가 나중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말까지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Y는 이거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조카 장시호 씨가 네. 왜 잇따라 숨겨진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숨겼던 그 사실을 재판에서 이렇게 폭로하는 것이냐.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특검과 검찰 법조계에 두루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모 최순실 씨와 조카의 관계가 정상적인 이모 조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 또는 일방적으로 불임을 받는 관계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혈연 관계의 조카 이모 사이는 아니다. 이 둘 사이는. 심지어 그러니까 돈이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끄던 게 삼성동 2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 2층에 최순실 씨가 돈이 있다. 심지어 그 돈이 있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장시호 씨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좀 잘 설명해 주세요. 2016년 12월 4일에 네. 최순실, 장시호 두 사람이 검사실에서 나란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갑자기 최순실 씨가 검사한테 목마르니까 물 좀 갖다 주세요. 검사를 피하게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장시호 씨한테 메모를 썼죠. 삼성동 2층 방 유주 유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유주는 최 씨의 손자 얘기고요. 삼성동은 아까 방금 얘기한 박 전 대통령 자택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호야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집 2층에 가면 금고가 있어. 거기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유주 유치원비로 써.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손자를 좀 키워달라 이런 얘기. 그런 내용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내곡동 그 집. 박 대통령이 최근 구입했다는 그 집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박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팔고 새로 내곡동 집을 샀지 않습니까? 예. 그 집도 최순실 씨가 골라준 집이다. 장 씨는 지난 24일 열린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 정인으로 출석해서 최근 뉴스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사간 집을 봤는데 그 집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내가 본 기억이 있다. 최순실 씨가 아마 집을 보여준 그림에 있었다. 그래서 최순실 씨는 내곡동 집은 이번에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 지난해 유엔 빌리지를 물어본 것은 내가 살려고 알아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장 씨가
저는 본 것만 기억한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당시에 유엔 빌리지에 혼자 다녀와서 연예인도 사는 곳인데 이사장 박 전 대통령 얘기하죠. 이사장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하기까지 했어요. 이사장 박 전 대통령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게 정부 문서를 너무 많이 보내서 불평을 하게 됐다 이런 증언까지 했고. 그런 증언도 재판에서요. 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최순덕 씨가 지난해 10월 26일 자신의 부탁을 받고 박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그래서 최순실 씨의 귀국을 독촉했다. 그런 사실도 법정에서 폭로하게 됐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본인이 윤전추를 통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직접 전화를 걸지 못할 상황이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윤전추에게 연락하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뭐 내용을 다 구성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좀 충격적인 얘기.